카니발 4인승 하이리무진 진짜 이 가격을 파는 거 맞아? 테이블이 수동으로 벤츠 V클래스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수납식으로요. 관련해서 어떠한 신기술과 어떠한 가격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표 얼마나 올랐을까요? 기존의 하이리무진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하이리무진은 7인승과 9인승 모델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해서 2022년식으로 나왔는데 가격표를 한번 보시면은 9인승 같은 경우는 6,060만원 정도 하고요. 7인승 같은 경우는 6,270만원 정도 합니다. 기존 카니발 한 3천만원대 생각하다가 하이리무진 이렇게 비쌌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하이리무진은 실내 사양이 엄청나게 고급스럽죠. 루프를 완전히 따내가지고 하이리무진 모델로 천장고를 높여가지고 개조하는 업체까지 있는데요. 그만큼 주문자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오는 4인승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8,683만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옵션 더 넣어야 돼요. 카니발 8,600?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가격에 사시겠나요? 이 정도 가격을 주고 판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바로 한번 가격표하고 그 옵션 그 다음에 신기술까지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표는 카니발만의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카니발 일반 모델에도 적용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하이리무진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이 특별한 이런 외장이라든지 실내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하이루프, 보조제동 등 뭐 쭉 있어요. 사이드 에어댐, 그 다음에 우드 플로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래시패드, 크롬 가니쉬 쭉 있고요. 퀼팅 나파가죽 시트도 뭐 있고요. 7인치 통합 컨트롤러 뭐 쭉 있어요. 근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쫙 정리를 뒷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러 가시죠. 엔진은 3.5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인데 출력은 29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토크, 8단 자동 변속기하고 맞물리는데 8.7 연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일단 하이리무진 모델은 가솔린 이후 3.5가 6기통이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2.2는 확실히 이제 가성비 있는 엔진이고 출력은 202마력, 45토크. 괜찮아요. 목화면비 11.5 이렇게 되고 익스테리어 컬러는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흰색하고 이렇게 블랙으로 둘 다 펄이 들어간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컬러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실내는 이번에 4인승 같은 경우는 기존의 7인승과 9인승 하이리무진하고는 다르게 2열이 코튼 베이지인데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히 이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사진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퀼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신기후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2022년식 연식 변경 모델 2열을 하면서 그러니까 카니발, 그 다음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 가격표는 4인승 하이리무진 가격표예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이에요. 혹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카니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든지 많이 사전 조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카니발을 좀 처음 접하신다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후방 주차 충돌 방지는 역시 말 그대로 주차할 때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죠. 나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야외에서 충돌 방지를 해주고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같은 경우는 차를 뺄 때 후방으로 차가 이렇게 오면은 차가 오는지 후측방 레이더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움직이는 거를 인식해서 멈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넣어준 게 레인 센서를 넣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우적 감지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기능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리모트 360도 뷰인데 이게 소렌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능을 넣으면서 예를 들면 문콕으로 사람이 차를 딱 충돌을 했을 때 막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문콕 했는데 좀 불안해. 그러면 리모트 360도 뷰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죠. 이제 문자가 왔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면서. 그래서 어라운드 뷰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이거 사람이 치면서 충돌을 시킨 거구나.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 있는 대로 뛰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차 주변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차 주변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날씨,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까지 이제 원격으로
뭐 100m 거리 이런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유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기아 커넥트인가? 그걸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원격으로 내 차 주변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애프터 불러온데 이게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화 시켜주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을 끈 다음에 일정 시간 뭐 30초라든지 뭐 1분이라든지 에어컨의 이 냉기,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싸제로도 출고한 다음에 이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능이 작년에 투싼부터 현대기아 브랜드 총틀어서 최초로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 이후의 모델들이 많이 이제 확대 적용 시켜주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영식 카니발에도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 말고도 또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인승 하이 리무진에만 들어가는 기본 사양들을 가격표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니발 일반 모델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간 신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입니다.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기존의 카니발 없었어요. 중형 SUV라든지 뭐 중형 세단 뭐 대부분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건데 전후방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제네시스라든지 몇몇 차종은 전측방에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평행 주차까지도 자동 주차가 해주는데 이거는 그냥 전후 주차 보조만 해주는 이렇게 차 폭이 카니발은 좀 크잖아요. 주차장에 공간이 협소할 때 미리 사람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격으로 B 버튼 누르면 키에서 알아서 이제 후진으로 주차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인승 하이 리무진에만 들어갈 신기술들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바로 보러 가시죠. 7인승 다르게 4인승은 이 퀼팅 시트하고 시트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 테이블도 보이시는데 테이블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퀼팅 시트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엄청난 이 퀼팅 럭셔리까지는 아닌데 이 제네시스급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카니발급에서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 들고 기존의 하이 리무진이 6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일반 모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짜리 급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디자인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등받이 부분도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볼륨감이 있도록 디자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의 하이 리무진과는 다르게 스마트 패드 비슷하게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에 디자인 들어간 거를 알 수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시트 뒷부분이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저 암레스트 쪽을 보면은 시트를 좀 뒤로 해서 있으면 멀리 있잖아요. 앞에 패드를 조작하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스마트 모니터, 이제 듀얼 모니터 뒷좌석에 루프 쪽에 있는 이 모니터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조명이라든지 시트라든지 또는 발 마사지 기능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오, 테이블 멋있죠. 근데 테이블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테이블이 뭔가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뭔가 넘어질 것 같고 물건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간이 테이블 역할로 하면서 폴딩해서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에서 보듯이 나름 괜찮아 보이죠. 보시면 이쪽에 리모컨도 있고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벤츠 V 클래스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상하 높이 조절도 되고 컵홀더도 여러 개 있고 테이블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마주보고 시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벤츠 V 클래스는 마치 스타리아 그런 것처럼 승합 모델처럼 상당히 이 전고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오크 느낌의 뭐랄까 이렇게 티크모? 뭐 이런 것처럼 좀 더 고급스러운 바닥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설 튜닝에서 이제 요트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휴테크 마사지, 발 마사지기가 카니발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발 마사지기 있는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를 카니발에 최초 적용시켜 줬습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이왕이면은 이 종아리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해도 좋은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서 바로 가운데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발 마사지기, 그 다음에 가운데는 냉장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선 충전기가 좌우측에 암레스트 쪽에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펠리세이드에 들어간 거랑 비슷합니다. 펠리세이드 VIP 패키지가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좌우측 도어 쪽입니다. 냉온장 컵홀더입니다. 이제 컵홀더 하나에 냉장과 온장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 스피커도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이런 옷걸이가 들어가고요. LED 등이 들어가고 그 밑쪽에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러기지 수납 공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술들이 쭉 들어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후석 리무진 시트가 들어갑니다. 착자감 개선, 전체적으로 안락성 개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가 들어가
들어가고, 후석 냉온 컵홀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후석 전용 테이블, 그 다음에 발 마사지기와 냉온장고, 2열에 냉온장고 들어갑니다. 1열에도 냉온장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기존의 하이리무진이 들어갔었고, 이건 2열까지 냉온장 기능이 들어가는 게 이번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ED 옷걸이가 역시 들어가요. 트렁크 쪽에. 그 다음에 트렁크 바닥 수납함,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런 기능 포함해서 약 8,6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 바닥도 좋고, 뭐 시트도 개선하고, 안에 인테리어, 센터 암레스트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모니터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좀 이 아쉬운 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벤츠 S클래스라든지 벤츠 GLS에 들어간 분리형 태블릿이 이 센터 콘솔 쪽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이게 뭐 리모컨을 쓴다든가 그게 어려우니까 천장에 있는 그 모니터를 컨트롤 하기가, 그래서 태블릿 비슷하게 센터 암레스트에 모니터를 터치식으로 넣어줬는데, 이게 7인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뭔가 손으로 들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하려면 훨씬 편할 텐데, 그게 이제 벤츠 S클래스라든지 GLS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삼성 태블릿입니다. 현대 기아의 합작 넣어줬잖아요. 미국 사양의 오디오 시스템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만이 들어가잖아요. 이 삼성 계열사의 하만. 이번에 이 태블릿도 한번 현대 기아가 합작을 한번 해서 잘 만들어 준다면 나름 이 8,600만원짜리 차에서 벤츠 S클래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만. 네,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VIP 패키지에 들어간 이 헤드레스트 스피커, 왜냐면 카니발 실내가 사실 그렇게 고속주행 시에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무리 방음 처리했어도 이게 제네시스급이 아닌 이상 분명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요거에 스피커 헤드레스트 딱 있으면은 소리 바로바로 들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헤드폰 끼고 있으면은 귀도 답답하고 뭔가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있다면 괜찮지 않나요? 개발 다 해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옵션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소나타 K5에 들어간 2열의 사이드 시트 에어백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줍니다. 이 의전용이라면 그만큼 안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트에서 전개되는 이 에어백을 해서 측면 충돌 안전성을 강화해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타 뭐 무선 와이파이 풀 미러링이라든지 뭐 어플 설치 기능, 요런 OTA 기능, 요런 것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미국 사양은 무선으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가격에서는 좀 아쉽지만 여러 가지 기능에서는 나름 그래도 신기술들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번 VIP 4인승 패키지가 나름 그래도 소비자의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해서 넣어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카니발을 기대해 봅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